안녕하십니까, 조여사입니다. 여러분들 부부싸움 자주 하시나요?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요?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? 자주 하시던가요? 아니면은 부부싸움 안 하시는 편인가요? 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부부싸움도 하기가 귀찮아요. 힘들고요. 그래서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은 속으로 아유 그래 너 잘났다 이러면서 싸움을 안 하게 돼요. 피하게 되는 거죠. 그만큼 관심이 없어지고 힘이 떨어지는 거죠. 나이 들어가면은. 근데 한 번 쌈박질 하고 나면은 젊으나 늙으나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잖아요. 될 수 있으면 싸움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세상이 그런가요? 다툴 일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아유 뭐 그냥 따지고 그 뭐 이겨서 뭐 하겠어요.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안 그래도 이제 늙어서 힘이 드는데 싸우려면은 그것도 힘이 딸려서 못해요. 힘이 있어야 부부싸움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아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아유 뭐 이때껏 뭐 저런 사람하고 살은 건데 뭐 저 사람 이때껏 저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아유 그럼 속으로 그러죠. 아유 인간아 그냥 이러면서 싸움을 피하게 됩니다. 저는 연애를 한 1년 남짓 사귀는 기간을 갖고 결혼을 했네요. 근데 이제 누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. 근데 남편을 만나보니까 별로더라고요.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게 2년이 되려니까 또 어떻게 해서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아예 그냥 뭐 한 번 뭐 더 만나보는 거지. 또 주위에서 또 한 번 더 만나보라고 또 그게 권해줬고 그래서 한 번 더 보자고 나간 게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.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. 근데 처음 만난 거하고 다르게 다시 만나보니까 좀 자상하더라고요, 남편이. 그리고 전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똑똑해 보였어요. 콩깍지가 이제 씌운 거죠.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딸내미가 허니문 베이비예요.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생긴 게 우리 딸내미예요. 그래서 딸내미를 이제 임신을 해서 입덧이 심했어요, 제가. 근데 남편이 참 자상하게 입덧하는 아내를 잘 이렇게 보살펴 주더라고요. 근데 서서히 제가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나랑 안 맞는 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싸웠네요. 결혼하고 나서 한 2, 3년을 진짜 대가리 터지게 싸웠어요. 저는 강원도 시골 농사꾼 딸 출신이고 남편은 서울 토박이 출신이고 이렇게 뭐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안 맞아서 싸우는 게 뭐 당연하겠죠. 근데 남편은 서울 토박이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여자처럼 드라마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애교도 없고 그렇게 나긋나긋 사근사근 그렇게 못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삐그덕대면서 쌈박질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어느 날 쌈박질을 했는데 쌈박질을 하다가 남편이 입을 뒤집쓰고 자더라고요. 그 쌈박질이 어차피 시작됐으면 뭐 콩이야 파치야 하면서 싸울 때까지 뭐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안 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열이 받아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 현관에 남편 구두가 보이는 거예요. 근데 그 구두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구두를 있는 힘을 다해서 몇 번을 걷어찼네요. 아주 그냥 있는 힘껏. 그때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. 또 한 번은요, 제가 남편이 싸우다가 그냥 싸우기 싫은지 상대하기 싫었는지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나가버려서 그냥 약이 올라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제 눈에 띈 게 이번에는 남편 그 벨트가 눈에 띈 거예요. 그래서 그 벨트가 제가 남편한테 선물해 준 거였었어요. 가격대도 좀 나가는 거고 선물해 준 건데 그게 딱 눈에 띄길래 아, 너 일로 와봐. 너 가위 어딨어? 상상이 가시죠?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거를 제가 했어요.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어요. 그 역지를. 아, 속이 시원하더라고요. 싹둑싹둑 자르고 나니까. 그래서 속이 조금 가라앉고 나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. 이거 내일 아침에 이 바지를 입고 이거를 메고 가려고 찾을 건데
그러면 자른 거를 알면은 다시 또 한바탕 싸워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구나. 빨리 남편 들어오기 전에 비스무리한 걸 하나 사다 놔야지 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똑같은 건 없어요. 그냥 싸구려인데 비스무리해요.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놓고 바지에다 한번 껴봤더니 이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이게 또 사이즈가 안 맞네. 이거 뭐 어떻게 하나. 뭐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? 그냥 송곳을 찾아가지고 구멍을 하나 뚫어서는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구멍을 2개를 뚫었어요, 혁대에다가. 그래서 아주 엄청 힘들게 고개를 구멍을 2개 뚫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남편이 그 바지를 입고 혁대를 내가 바지에다 껴놨는데 그거 매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싸웠으니까 말도 안 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헐끔헐끔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. 그랬더니 그거를 딱 하더니 안 맞으니까 가위를 찾아가지고 장식을 딱 빼더니 장식 있던 자리를 가위로 싹 자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나 뭐 저렇게 하는 거였었네. 아니 저렇게 세상에 장식을 빼고 거기를 가위로 딱 자르면 되는 거를 저는 세상에 그 송곳으로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그 구멍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아세요? 초라한 그 구멍이 2개가 있었는데 세상에 남편이 그거를 바지를 입으면서 장식을 빼고 거기를 싹둑 자르고 나니까 그 2개 구멍이 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. 안 그런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. 그러더니 그걸 탁 해가지고 입고 가는 거예요.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아니 남편이 그때 그 지가 가위로 벨트를 잘라버리고 새로 갖다 끼고 송곳으로 초라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런 거를 몰랐을까요?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. 아마 몰랐다면 이 방송을 보고 아마 알았을 거예요. 몰랐을까요? 알고도 모르는 척을 했을까요? 그게 궁금하네요. 저는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네요. 요즘은 힘 떨어져서 싸울 힘도 없어요. 웬만하면 안 싸워요. 전에는요, 제가 한 번씩 다투면은 내가 한평생 말을 해나 봐라. 말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 되겠다. 제가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요. 그러고서 입을 꽉 다물고 말을 붙여도 말을 안 합니다.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나 나 말 안 하기로 했는데 내가 왜 말을 하고 있지? 미쳤나 봐. 그래서 막 억울한 거예요. 말 안 하고 평생 말을 안 하기를 내가 내 혼자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나도 몰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자꾸 말을 붙여서 나도 모르게 댓글을 하고 말을 한 거죠. 뭐 좋아서 말을 했겠어요?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평생 말을 해나 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하루를 못 넘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. 부부싸움은요, 잘만 하면은 그동안 상대편이 가슴에 담아두고 얘기 안 했던 거, 몰랐던 그 사람 속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.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죠. 차라리 유령 취급하면서 아예 쌈박질도 안 하는 부부가 더 심각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부부싸움은 내 의사라든가 내 마음, 내 속마음을 부부싸움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부지간에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간 진짜 인고 부부라도 속마음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. 어떻게 다 얘기를 하면서 살아요? 다 얘기하다 보면 잘못되면 쌈박질 나요. 오래도 살다 보면은 좋다 싫다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. 그래서 부부싸움이 대화가 없는 부부에 평상시에 대화를 거의 잘 안 하고 살잖아요. 뭐 그렇게 알콩달콩 시시콜콜 뭐 밖에서 있었던 일, 친구지간에 있었던 일 뭐 그렇게 다 안 하잖아요. 그래서 뭐 때로는 섭섭한 게 있어도 가슴에다가 그냥 감춰두고 너가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도 어느 날 부부싸움을 통해서 뭐 고래적 얘기까지 뭐 작년 얘기까지 꺼내면서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런 것까지 응어리 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싸울 일이 있는데도 안 싸우는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은 속으로 골마 터집니다. 그럼 속에서 골무면 언젠가는 그건 터지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 싸움 잘하는 비법이 있습니다.
알려드릴까요? 너무 화가 나실 때는요, 현관에 나가셔서 그 상대편 신발을 발로 힘껏 걷어 차보세요. 속이 시원합니다.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. 못 볼 때, 상대가 못 볼 때 하셔야 됩니다. 볼 때 하면은 신발 걷어 찼다고 더 크게 싸워요. 또 한 가지 있거든요. 또 한 가지는 제가 가끔 했어요. 뭐냐 하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 혼자 거울 보면서 욕을 합니다. 가진 욕을 다 합니다.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아세요? 근데 여기도 또 주의점이 있어요. 화장실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하면 아래층 위층 다 들려요. 환기통을 통해서 다 들려요.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. 소문나요. 여러분들 한 수 가르쳐 드렸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한바탕 싸우는 거 어떠신가요? 참으면 병 됩니다. 병. 할 얘기를 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. 어쩔 수 없이 함께 살면서 어떻게 안 싸우고 살겠어요. 다투고 지지고 볶고 살 거라면 다투고 나서 화해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근데 화해를 하실 때 명심할 게 있어요.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잘못 접근하면 더 큰 싸움이 납니다. 일단은 화해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상대 마음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때 내 얘기는 하지 마세요. 상대편 얘기만 들어주세요. 아무리 맞지도 않는 틀린 억지를 쓰더라도 일단은 화해를 하시고 싶으면 상대편 얘기를 그냥 들어주세요. 상대가 응어리진 속마음을 다 쏟아내면 그 상대는 마음이 편해집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할 기회 얼마든지 있습니다. 여러분, 부부싸움이라는 게 참 유치합니다.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사내 안 사내 합니다. 근데 화해를 하고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 진짜 더 별거 아닌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지면은 큰일 날 듯이 아주 이겨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이기려고 싸우는지, 우린 그렇게 싸우면서 살잖아요. 부부지간에. 긴 세월 한평생 살면서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어요. 싸우고 지지고 볶고 화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. 그러니 부부싸움도 하시는 게 건강한 부부입니다. 그러니 우리 싸우면서 화해하면서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갑시다. 감사합니다.